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어머니가 전화 왔는데 외동딸. 근데 딸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대. 엄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니 왜 어떤 어머님이 이렇게 잘 안 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아니라 조금 이제 외동딸이니까 관심이 많으니까 자꾸 간섭을 해, 이런 어머니들은. 그 요즘 나이가 지금 29인데 성인이고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잔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자꾸 하면 어떻게 돼? 그건 잔소리야. 근데 대부분 또 어머니들은 또 그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이 사주가 이렇게 된대요. 보세요. 자, 정축, 갑진, 신묘, 병신,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어머니가 요 토, 이게 어머니예요. 진토, 축토.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어머니가. 이게 지금 이게 정인이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나름대로 어머님이 잘 이제 보완도 해 주실 텐데, 이게 또 편인 기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또 골치 아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성분이 한 가지가 있어야지 두 가지 요거는 정인이고 요건 편인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나를 낳아준 엄마라고 이제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은, 요거는 나를 낳아주지 않은, 쉽게 해서 콩쥐팥쥐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 많죠. 나를 낳지 않고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 서모라고 그러지. 서모. 그런 식으로. 그런 영향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 25대 1에서 보면 정미에서 요게 지금 미인데요. 요건 편인이야, 편인. 요렇게 되면 이 편인이 이렇게 딱 걸려들면은 어떤 계획이 잘 안 돼. 계획 차질, 그 다음에 타인으로부터의 고통 같은 걸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또 편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편인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약을 먹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이 편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편인이, 자, 이렇게 정인이 하나만 있으면은 좀 좋은데, 편인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신금이라는 거, 주인공이 신금인데, 요거는 완전히 이 보석이잖아요. 보석이기 때문에 완성된,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 보석 자체가 어떤 과정을 완전히 끝난 제품이잖아요. 고급 제품.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오미에서 이 미가 갖는 특징은 뭐냐? 요건 이제 삼복더위의 터위야, 삼복더위. 엄청, 올해 그 폭염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죠? 그런 기운이 계속 이렇게, 계속되면은 이 신금이 녹아내려. 그러니까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속상한 거죠. 이게 미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미인이 완전 스크래치가, 내가 녹아내리니까 내 형체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일 뭐라고 이제 잔소리 한다고 뭐하고 이렇게 이제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리고 원래 이게 신금을 가진, 일단 이렇게 잘난 사람들, 미인이야. 예쁘게 태어났는데, 요런 경우는, 여기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런 여자들은. 이 딸내미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잘난 체 하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잘났다, 미인이라고 그러니까, 본 좋죠. 기분 좋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미인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현침살이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현침살이 많으면 한마디로 까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친구들하고 사귀는 것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원만하지가 않아, 이렇게. 이런 현침살이 있으면은.
그 현십살이 많으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예민해.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신경도 날카롭고. 그 어떻게 보면 엄마만이, 정말 여기 계신 엄마만이 이 딸내미를 이렇게 어떻게 그나마 다스릴 수 있지. 다른 데 나가서는요, 이게 친구들하고 기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자기 잘난 맛에 자꾸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잖아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미월 같은 경우는 이 대운에서 삼복도가 이렇게 계속 올해처럼 폭염으로 그런 기온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은 이 신금 자체가 변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엄청나게 예민하게 지금 신경질적인 어떤 그런 현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마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요게, 자, 요게 정화가 있죠? 요게, 이쪽에서 보면 이게 편관이야. 편관 이런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니까 그냥 뭐 옛날 뭐 친구라고 해도 되고, 뭐 애인, 친구 사귄 친구랑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결혼할 대상은 아니야.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뭐 대학교 다닐 때? 그때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병화가 있어요. 병화는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제대로 된 남편감이야, 남편감.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병신하고 우리가 합이라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묶여버려요, 이렇게. 합이 되면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게 합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보면 합이 잘 돼 있으면 잘 산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 왜 그랬냐면, 이렇게 합이 되면 둘이 싸우긴 하도 티격거리고 싸우긴 하는데 헤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합이라는 게 나쁜 것보다는 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헤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 합기운이 있으면은 싸우다가도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자꾸 떠오르는 거야. 막 흔한 얘기로, 아유, 정말 나 못 살 것 같아.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렇게 밤에 잘 때라든가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생각하면은, 아유, 이렇게 해서 혹시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해서 남자가, 신랑이, 그래, 그럼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땐 괜히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생각이 나.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의되면 또 이게 이제 이 병화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햇빛이 비춰줘야 되는데 이 작용을 못해. 이렇게 딱 묶여버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결혼해서 신혼초에 보면은 둘이 매일 붙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서로. 그런 식으로 이 병화가 햇빛을 이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전 세계에 비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있는 바람에 이 비춰주질 못한다는 거예요. 햇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 거야. 빛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역할을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신금 입장에서 봐서는 이 아가씨는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묶이는 바람에 내가 잘라있는 그 모양을 빛을 제대로 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돋보이질 않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어떻게 돼? 안 하면 그나마나 더 어두워지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느 때 좋아지냐면 이 묶여있는 게 풀어져야 돼. 묶여있는 게 풀어지는 거.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이때쯤 됐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뭐 아주 어렸을 때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지금 묶여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묶여있으니까 이제 빛을 잃는 거야. 그런데 또 이 합기운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 싸우고 뭐 맨날 이렇게 뭐 등 돌리고 뭐 각방 쓴다고 문 닫아놓고 열지도 못하게 만든 이렇게 싸워도 또 어느 순간적으로 보면 아유 이게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야 또. 이게 골치 아파. 이 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초창기 때
지금 한 3, 4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는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농경사회가 지배적이었으니까 결혼하면 농사 져야 되죠. 그런데 농사지러 뭐 밭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뭐 이렇게 쭉 같이 다니면서도 이렇게 합의된 사람은 잘 이렇게 재밌게 살아. 합의에 돼 있으니까 항상.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합의 일반적으로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이렇게 보통 보면은 결혼할 때 그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기 지금 신랑감이 이렇게 합의됐다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에 관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이 신금 이 자체가 빛이 나려고 그러면 임수가 있어야 돼요. 얘가. 요거 임수. 강한 물이 있어서 이 신금을 이렇게 세척을 해야 돼. 세척. 그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 병화가 비춰주면 아주 이게 빛이 너무 멋지게 져, 이게. 우리 주얼리 같은 데 가보면, 샵에 같은 거 가면 그 할로겐 이렇게 해서 딱 비춰주면 너무 멋지게 빛나죠. 그래서 그걸 딱 사갖고 집에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쇼룸에서 봤을 땐 정말 너무 멋있었는데 사가지고 딱 와서 펼쳐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빛이 약하니까 할로겐 같은 게 딱 비춰지면 너무 고급스럽게 보이잖아. 근데 요게 그 역할을 하는데 여기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때 지나면 이제 언제쯤 되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만나질 않아, 잘. 그러면 내년에 올해가 자 을사죠. 그럼 26년에는 병오가 와요. 병오가 오면 이때는 제대로 요평이 또 하나 또 있죠. 그럼 이때 역할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깨지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내년에 30 요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요건 또 1년짜리잖아요. 이게 2026년 요게 이제 병호가 딱 뜨면은 여기 조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 1년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어. 이 대운에서처럼 이렇게 10년짜리가 한번 와버리면은 이게 거의 내 평생 운처럼 이렇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장단점이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문제. 그 문제는 신금은 어쨌든 간에 큰 깨끗한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세제 이렇게 씻어냈을 때 태양이 비춰줬을 때 내가 제대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굉장히 복잡해. 이 신금이 합의되었을 때 이는 이 빛을 잃으니까 나한테 또 제대로 빛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근데 또 이렇게 합의되어 있을 때 내가 지지고 볶고 싸워도 어느 순간에 보면 그래도 우리 자기가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고, 응?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내가 너무 배려를 잘해줘서 고맙고 막 사랑스럽고 막 이런 얘기도 또 해. 그래서 또 헤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말도 해. 왜냐하면 이 합의라는 게 묶여 있으면은 싸우다가도 자꾸 생각이 나.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요 신금이. 자, 그렇게 되군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운이 이게 묘월에서 진, 사, 오, 미, 신. 그럼 이제 그런 7월, 6월, 7월까지. 그럼 이때 한참 더위가 지나가야 되죠, 이때. 그렇게 되면 이게 실제로 이 신금 자체가 그렇게 예쁘게 잘 보이질 않아. 이때 되면. 이 더위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이렇게 지속될 때는요, 아무리 미인 할머니라도, 한번 그렇게 지치고 나면은 그렇게 빛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완벽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은 그걸 최대한 극복해서 남한테 나를 우습게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야. 이 신금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 철저히 합니다.
왜? 남들이 날 우습게 볼까 봐.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딸내미하고 어머니하고 사이가 무슨 뭐 원수진 건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결혼시켜서 이렇게 딱 독립을 시키면 괜찮은데, 이제 그때도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때 그러면 지금 어머니가 힘들었던 게 일단 이제 이 신랑, 즉, 남편이 그거를 책임져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이 병화가 합의되는 바람에 내가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내 미적인 게 다 퇴색이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막 짜증나 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 결혼. 이 자체가 까칠한 데다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조건이 주어질 만하면 또 방해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또 다른 편은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 완전히 난 벗어나서 그냥 다 헤어지고 나 혼자 살고 싶어.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이 합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이 나, 이제. 그럼,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또 혼자 외롭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되게 보면은 되게 덤덤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 결혼할 때,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뭐 항상 아기자기하게 뭐 나한테 좋은, 사랑해 주는 거, 그 다음 나한테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해서는 결혼해서 현실로 가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결혼했을 때 싸움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다른 건 다 차치해 놓고 나만 항상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고 항상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주니까 꿀맛이 나는데, 이게 막상 결혼해서 현실적으로 가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니까. 그러면 또 그때 항상 어떻게 돼? 티격태격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나이 먹어서, 아이고, 나도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왜? 얼굴이 이제 완전히 조금 이제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아이고, 이제 내가 공주처럼 이제 살기는 틀렸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제대로 현실적으로.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 살기가. 어쨌든 간에 이건 사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주로 봤을 때 이 신금 이런 거는요, 있으면은 결혼하기 전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공이 좋은데 막상 결혼하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왜냐면 현실을 우리가 이게 무시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본인이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해야 돼. 제가 설명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하고 싸우는 것도 막상 결혼하면은 그것도 이제, 야, 모르겠다. 네 알아서. 어차피 독립하면은 어머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얘기 다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래서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조금 이렇게 알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그런 거를 한번 본인도 조금 여유 있게, 혹은 내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잘나 있는 뭐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도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제 이 주인공이 그 내용을 본인이 제가 설명드린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내가 지금, 내가 너무 공주 스타일로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실 거야. 그거만 이제 잘 조절만 하시면 또 적응하면 또 살만해요. 그래서 하여튼 행복하게 이제 사시면 돼. 이제 결혼하면. 이렇게 지금 이제 29이니까 내년에 요거 26대 2026년에 30살 되죠. 이때는 이제 기운이 오잖아, 이렇게. 아까 병호 때문에 이렇게 붙으면은 내년에 이제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이제 강의를 끝내고,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